시작합니다. 지지율 빨간 지지율 빨간불인데 이해찬 20년 집권론 외 서울뉴스 1일 나혜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은 물론 민주정부를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20년 집권론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 등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20년 집권을 기회가 될 때마다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선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에서 2년밖에 안 걸리더라라며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20년도 짧다고 본다고 연속 집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0년 집권 적으로 들었다. 당권 도전자도 이 대표는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린다고 강조하며 장기 집권론을 설파했다. 그러다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풍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기 집권론이 언급될 때마다 야권이 오만하다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20년 집권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하면서 정권을 빼앗긴 바 있다. 이 대표에게는 쓰라린 경험으로 남았다. 이 대표는 특히 신년 기자회견에선 20년 집권론을 이루기 위해 2020년 치러질 총선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차기 대선에서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므로 당내 균열과 잡음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 언급이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내부 결속용 메시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요. 나머지 무슨 평론가들이 뭐 위기론 때문에 나온 얘기다. 이런 말 일부 남았는데 따로 볼 거니까. 자, 그 이전에 이 유튜브도 또 한번 보죠. 무슨 일이 있는지. 자, 매불쇼 한번 보자. 최인호 TV 손혜원 죽이기의 범인 윤곽이 잡혔다. 다음에 여기 또 배성희 변호사 손혜원은 목숨 내놓고 국고 환수 서영교는 수사각. 다음에 또 매불쇼 김갑수하고 김봉규가 이봉규인가 매불쇼에 나오는데 이봉규 저 사람은 그렇고 김갑수 씨는 저 양반은 상당히 그거 좀 뭐랄까 처음에 볼 때는 문학 쪽 사람이죠. 시인이기도 하다는데 하여튼 또 특이한 양반인데 음악에 조예도 깁득하고 그리고 텔레비에서도 어떤 단지 현상적인 얘기보다도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더 생각을 사유하는 그런 어떤 멘트를 얘기를 들어 하면서 하는데 어떤 연애 프로적인 성격이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면서 조금 뭐랄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그런 방송 그게 프레임에 거기에 맞는 것을 자꾸 맞출 수밖에 없게 되니까 참 맞추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현실 타당성, 현실과 타협하는 얘기 자꾸 또 재미있게 어떤 연애 오락프로적인 성격이 가지다 보니까 정치 얘기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무슨 경제적 이익도 없고 무슨 대사회적인 어떤 자기 존재성도 없고 하지만도 글쎄요. 어떤 이런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 같은 이런 어떤 이게 전파되는 곳에 이게 나가지 마라 이건 아닌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그 나가게 되면 어떤 그 상황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또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안 나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지금 전파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그거 어떤 연예화 이렇게 돼본 거예요. 모든 정치 얘기도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게 쉽게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자본주의 이게 돈하고 딱 결부된 거거든요. 전부 돈이거든 전부 다요. 딱 일반 딱 떨어지게 돈이야 이거 돈이라고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런 거하고 딱 모든 것들이 유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참 그래 저분도 처음에는 참 좋게 들리더만도 이 사람 말고 김갑수도 있는데 그 양반도 조금 아이고 뭐 무슨 유시민씨 까고 하는 양반 그 양반도 무슨 뭐 모양주의 개사고 무슨 뭐 서구 철학에 대해서 뭐 쉽게 그래 얘기해버리고 서구 철학이 꼭 일단 얘기도 아니고 그 양반도 보니까 들을 건데 별로 없더만도 요즘은 들어보니까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아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면 다 이렇게 다 사람들 다 변하는가 봐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떤 현실적 이익하고 자꾸 결부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현실 어떤 그런 지배적인 걸 자꾸 맞추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김영호 씨는 좋은 사람이고 정봉주 조대진의 정봉주가 또 새로 시작했네. 아 지난번에 한번 하는 거 봤더라. 성태야 깜빵 가자 이런 뜻이가. 하고 정봉주도 씨도 뭐 조대진 씨 변호사죠 이 사람은. 이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요 그 방송 장사꾼이에요. 뭐 자기는 그 부수적으로 나온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데 방송 열심히 하면 변호사 활동하기 거의 어려워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다음에 강물 아줌마 이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분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현재의 사람들은 지배적인 그걸 맞추는 것 같아. 사람들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기도 안타까워요. 좀 순수한 분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고 속보 뭐야 뉴스 속보 서영교 의혹의 점 뭐 이거 또 뭐 있나 이낙연 총리의 인맥은 어디까지 브라질이 몰락한 이유 좌파 천국 브라질의 몰락 또 뭐 있나 황교안 탄핵 프레임 정면 돌파. 황교안 씨가 입당했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국가 정신이 되겠다고. 아유, 황교안 씨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평가해야 되겠는데. 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데요. 저런 사람들 내가 딱 보니까 무서운 어떤 이중 인격자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워, 저런 사람들은. 또 뭐 있나. 밑에는 뭐, 그렇고. 보자. 뭐, 다 아는 얘기고. 다음에. 하여튼 뭐, 저는 민주당 쪽, 그 마이크들은 손혜원 씨하고 그거 방어하느라고 막 지금, 그냥 젖먹던 힘을 다 내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네, 전부. 있고. 하여튼 하나동 쪽 방송들은 완전히 그거 미끼 잡았다 싶어가지고 온 마이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는데 요즘 뭐 실시간 이것도 많이 하고 있어. 이것도 보면 무슨 이런 제도권 언론하고 개인 언론까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떤 정보가 소통이 잘 되면 민주주의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이런 상태로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할 수 있어 오히려. 왜냐하면 전부 그 노이즈 마케팅 방식으로 다 하러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다고. 그럼 그렇고 한번 보자. 방금 봤던 거. 자 지지율 빨간불인데 방금 방송에 나왔던 거 주요만 보죠. 집권 20년 집권론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 등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
그리고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을 뿌리내린다. 또 어떨 때는 무슨 10번은 해야 된다. 50년 집권론. 그런 얘기도 했고, 이해찬 씨가.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통해 정치의 영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상 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2017년 대선에서 참패하면서 정권을 밝힌 바 있다. 20년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은 바로 다음 정권 선택 스포에서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기 정권 장기화는 어떤 튼튼한 그 시민적인 어떤 지지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수 수구적인 성격의 장기 집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진보적인 정권이 장기 갈 수 있는데 일본은 이제 보수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지 일본은. 왜냐하면 그 시민적 의식이라든지 민주적인 그런 어떤 발전을 그만큼 더 더디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그걸 어떤 저러다 보니까 더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런 데다가 부정의에 대한 어떤 분노하고 이런 게 거의 없다 그러잖아. 일본은 보수 정권에 들어서니까 더 큰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좋냐 진보 좋냐 이거는 원래는 보수가 나쁜 거예요. 그거는 보수가 내가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고 보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게 보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인간 세계는 원래 가만히 두면 그 정체가 되고 썩게 되어 있어. 인간 세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을 따라서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뭘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인류에서 진보로서 이제 성공을 잘 못했지. 옛날에 그거 뭐 공산주의가 그거 어떤 공산혁명 해가지고 그거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야. 그거는 또 진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 지적 어떤 물적 그런 조건 단계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인류 역사상 큰 잘못된 실험이었고 그거는 역사상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 소련 같은 데서는 그거는 진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성공한 데는 했어 인류야. 그러니까 구라파의 일부 그거 어떤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그런 데서 우리로 보면 분명히 진보라는 정당이 수십 년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성공을 했지 일부 나라는. 그리고 지구상에 몇 나라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후진국 이런 데서 정권을 군사 정권 이런 거는 보수니 진보를 갈 것도 없어. 그거는 그야말로 폭정의 계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보수 한나라당 이런 쪽이 집권을 계속을 해버리면 이거는 비극이고 그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좋은데 민주당 계속 집권하기 어려워요. 민주당 계속 집권해도 꼭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양극화는 해소가 안 되니까 조금 나을 정도지. 국민들이 거의 반 이상은 계속 부당한 게 힘들게 사는 그런 어떤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정의당이나 무슨 녹색당이나 뭐 그런 다른 또 진보 정당들 제도권 이런 정당이 이제 그 진보 정당이 되어서 그런 정당이 집권을 잡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 되고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이렇게 돼서 집권을 내면 이제 발전을 하겠죠. 국가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꿈도 물론 정권을 잡아본 사람 경우에는 그 선언적으로 안 된다고. 뭐든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되면 뭘 대단히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실제 막상 되고 나면 거의 안 돼요. 그게 인류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도 그런 착각에 빠졌어. 물론 이재명 씨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딱 들어서 집권하고 나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토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두텁게 이렇게 어떤 그런 의식이 발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뛰어난 사람이 들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빨리 키우는 게 그게 중요한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런 거는 거의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실질적인 걸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걸 알 거예요. 다들 공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생각했던 것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생각이었어. 내가 볼 때. 그거하고 이해찬 대표 저것도 현실에서는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저기 됐을 때 저 양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했다고. 다음 바로 정권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될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에 일각에서는
20년 집권은 언급이 당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비롯된 내부 결속용 메시지라는 평가가 있다. 저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밑에도 보면 당원을 비롯한 지지 세력이 흔들리지 말라고 똘똘 뭉치라고 메시지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뭐 마찬가지예요. 서영교 무슨 손혜원 이 사건 때문에 지지율 하락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경고등을 켜져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년 주기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 10년 주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10년 주기설을 하기 어렵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대 이후에 정치 정권이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주기설 얘기할 것도 없다고 정상적인 어떤 유권자가 생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알릴 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년 주기설 얘기할 수 없는데 단 지난번 몇 번 볼 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 것 같아요. 걸렸고 주기설 미국 같은 데 예를 볼 때는 또 우리가 미국적인 어떤 정치 어떤 풍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설 저게 무조건 배척하기는 곤란해요. 일단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번에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문제가 있어서 꼭 됐다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될 바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생각해서 어차피 그 촛불 없어도 될 바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지. 뭐 저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10년 계속 집권을 오래 하고 싶으면 이래가지고 절대 불가능이 안 돼요. 안 되고 왜냐하면 시민의식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 시민의식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반 시민하고 널리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어떤 선도적인 어떤 세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대체 다들 안 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 수준 이상의 정치는 안 들어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고마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그냥 실현되고 있는 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지난번 에피소드도 얘기했지만도 이런 모든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 민주당원들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여론 형성하는 능력이 있는 어떤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내가 지난번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던 것이 17-12 그런 방향으로 튼 후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 집권을 무슨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뭐 20년 집권이라는 결코 쉽지 않아요. 10년 집권은 뭐 돼서 됐겠지. 그러니까 당장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본을 닦은 후에 해야 되지. 지금 저렇게 마음만 바빠가지고 20년 집권 소리나 그러니까 노회찬 씨는 어떤 그거는 아니었는 것 같아. 이분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민주당 그거로서는 조금 자기 어떤 자기 철학에 좀 뭔가 좀 끼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현재 이유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사람 민주주의 실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처음부터 20년 집권 얘기를 했고 성격이 저렇게 좀 강한 것도 자기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노회찬 대표도 현실적으로 그 어떤 전술 전략적인 것은 안 한 거야. 그걸 저런 생각이 있으면 전술 전략을 만들어야지. 그 여권 지향적인 인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사회 운동으로서 이렇게 하자고. 시민단체 우리나라 시민단체 이런 데서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거기서 각각 나누어져 있고 조그만 하고 왜냐 민주당 지지세력이라 하는 전체 국민의 지지세력들이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옛날만큼 그것을 힘을 펼치기가 어렵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 민주당도 사람들도 잘못된 거고. 아니, 오늘은 이거는 가볍게 하려고 했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겠네.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지난 에피소드 영상물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좀 깊이 있게 좀 곰곰이 사유를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안 돼. 이러면 계속 이렇게 가요. 서로 그거 밀고 당기고 이러다 보면 이쪽에서 뭘 하면 또 저쪽에서 또 강하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악순환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뻔뻔한 거예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고 그 속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대부분 국민들이에요. 여기까지.